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견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얼마나 치수를 정확히 재느냐가 다 달라진다. 그래서 견적이 달라진다. 그리고 얘가 뭔가 누군가에서 맡기려면 내가 그 전체적인 총괄 공정을 어쩐다고요?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만한 업체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그만한 단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어제 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어제 또 반복된 이야기 있었지만 그냥 알아서 다 학자 견적 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게 내가 얼마에 공사하겠소라는 것을 뭐 해줘야 되냐면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견적을 먼저 빼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뭐 각각 어제 열거한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업체에게 당신 얼마나 여기 공사하려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 공정, 또 분류, 어떻게 내가 그 순서를 이해하고 또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걸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셨다가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좀 하나씩 들어가 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샘플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샘플을 하느냐. 내가 욕실을 제가 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순서를 정하고 그것도 해보자 그랬습니다. 욕실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견적이 들어갑니다. 삐리삐리 전화 왔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집 화장실 고친다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삐리삐리 여보세요? 네, 거기 그 인테리어 업체죠? 우리 집 화장실 하나 고치려는데요. 현장 견적. 네? 현장 견적. 욕실이 몇이냐? 네, 그렇게 아니 대답하시나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현장 견적하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랍니까? 그러면 네 하고 저는 끊을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가 돼야 한다고요? 업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비자가 전화 왔습니다. 네, 방금처럼. 그럼 네, 현장 견적 하고요. 그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어쩐다고? 대부분 어쩐다고? 네, 알고. 어디 아파트냐? 네? 어디 아파트냐 사이즈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몇 평이냐? 어차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평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화장실 몇 개냐? 네. 제일 궁금한 사항은 뭘까요? 소비자가. 가격. 그렇죠. 왜 전화했을까요? 가격이 궁금해서 보려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화장실 잠깐 한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얼마에 하여 이 말이에요. 근데 가서 실측할게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아보고 전화하죠. 아니 우리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다 어디 누가 얼마 한다 다 알고 전화가 대부분 다. 비교하려고 전화. 그렇죠. 저희들이 다 연락했고 네 연락해보고 그렇죠. 대충 그랬다 이제 가지고 20년째 물어보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예상은 얼마로 사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네. 가장 싼 가격부터 말해줘야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이제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모델링은요. 전화 상담. 그 중에 뭐예요? 그 19은 뭐예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이 거의 반틈을 차지하다시피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소비자의 니드, 요구를 건드려줘야 한다는 소리죠. 호기심 유발을. 네. 그래서 얼마부터 시작한다고요? 어제? 150. 그렇죠.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50만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얼마짜리도 있는데요.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얼마예요?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상담이 좀 길어질 겁니다. 상담이 길어질 겁니다.
그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욕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뭐서부터 한다고요?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욕실의 시작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대표적인 것은 욕실을 걸었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비자입니다. 삐리삐리 전화했습니다. 이제 연습해 본 거예요. 자, 우리 집 전체 다 우리 집 뭐 한 30평 되는데요. 전체 다 뜯어 고치려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평당 얼마예요? 또요.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이제 좀 더 연습하셔야 돼요, 서로. 전화 상담부터. 자,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자, 우리 30평짜리인데 뜯어 고치고 확 뜯어 고치 얼마예요? 네, 평당 얼마요? 물어볼 거예요. 아니,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말할까요? 네. 뭐라고 하죠? 평균적인 가격을 먼저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은 그 정도 평수면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더 저렴이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하시나? 자, 우리 30평 아파트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평당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되는데 네.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면 상당히 난해할 겁니다. 난해. 그래서 어쩐다고요? 토탈 금액을 내가 어쩐다고요? 어느 정도는 뭐예요?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돼요. 왜? 자, 내가 평당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인테리어 어제 했습니다. 평당 얼마나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잘하면요. 네, 300에서 어쩐다고요? 500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토탈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토탈 인테리어 하는데 아까 소비자는 3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평에 평당 뭐 300, 곱하기 900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어쩐다요? 계산하기를 싫어해요. 전체 금액이 네. 그래서 어쩐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쩐다고 토탈 금액을 말해준 걸 좋아합니다. 계산한 걸 싫어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얘도 어쩐다고 내가 최소로 금액으로 뭐예요? 어쩐다고요? 금액이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연습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들어올 때 이 건물 인테리어 토탈 하는데 얼마 어디가 계산해 봤어요? 이제 8,000원 계산했단 말이죠. 아, 이 정도 어쩐다고요? 하면은 공사를 하면 얼마가 된다고?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다 뜯어 고치는 것, 올 리몰대로 하는데 도대체 얼마 드는 것인가를 어쩐다고요? 각 분야를 어쩐다고요? 분야를 쭉 나열하고 내가 그 다음에 그 단가를 한번 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내가 주 전공인 것, 아니면 뭐예요? 이 커팅 그냥 갖고 와서 내가 핏을 박아볼 거를 쭉 나열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금액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좀 더 고급을 할 거. 그 다음에 또 고급을 할 거. 몇 가지 어쩐다고요? 폼을 어쩐다고요? A, B, 뭐예요? C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저 금액, 내가 혹시라도 공사해가지고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의 금액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각 대목별로, 각 항목별로요. 이건 집수리죠. 이게 또 집수리라고 부르고 올 리모델을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이 가격이 나와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욕실 하나에 최소로 뭘 하면 150 하는 것처럼 요 금액이 어쩐다고요? 얼마인가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명쾌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평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토탈 사람들은 뭐냐면 토탈 금액을 따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세한 거.
예, 세세한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쌤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업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들은 꼭 이렇게 먼저 내가 얼마큼 뭘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 리모델을 하겠는데 바닥 난방 다 뜯어야냐 안 뜯으냐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파트 리모델을 하게 되면 바닥 뜯어야 안 뜯어요? 바닥 뜯는다고요? 배가 다시 한다고요? 바닥 안 하죠.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난방. 아 난방을? 네. 위로 들어가요. 난방 일반적으로 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뭐 만들어 놔야 돼요. 프로그램을 어쩐다고요? 만들어 놔야 돼요. 어제처럼.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이 업에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업에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인테리어 업의 강주가 제가 알기로는 2,000개 업체가 넘어요. 진짜 많다. 예. 전남에가 한 450개, 500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강주 업체들이 어디까지 가죠? 이제 전남까지 다 가죠. 강주가 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러니까 요 사랑법 저도 항상 봅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자 사랑법 뒷면에 보시면 뭐예요? 뭐 중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저도 뭐 아까 또 사랑법 낸 적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시라든지 아니면 요 앞에 갔죠. 인테리어. 아파트 옆에가 뭐였어요? 예. 이거 다 나옵니다. 괜찮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몇 페이지죠, 선생님? 아파트 리모델링. 예. 맨 앞에 있는데. 앞에서부터 있죠. 아파트 리모델링. 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번 부터 방수 페인트 전문 업체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뭐 중간에 보면 뭐 많아요. 쭉 보시면 몇 페이지냐? 안 나오네. 이번에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까먹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그 사랑방에 보면은 뭐 요만하 해가지고 뭐 내일인데 뭐 50만 원인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내일 하려고. 근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제 우리가 연습한 그것들을 어쩐다 머리에 딱 염두고 그러면 내가 문짝부터 시작해서 몸 빼고 뭐 다 포함하고 넣고 그런 걸 다 어쩐다고요?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그것이 좀 있어야 한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으면 어쩐다고요? 사람들이 전화 끊어봅니다.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쩐다고요? 시나리오를 어쩐다고요? 잘 짜야죠. 가격, 특히 가격. 어제처럼 그렇게 가격을 쫙 정리를 해놓고요. 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뭐 실측을 가서 장악한 것은 어쩐다고요? 장악한 것은 어쩐다고요? 가서 실측하셔야 합니다.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더 상담하면서 일단 얼굴 만나면 상담하면서 1단계 성공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쩐다고요? 이제 요것은 저건. 그래서 대부분 단가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이미 하기로 이 사람한테 마음 먹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참조하시고. 자, 그런 취지에서 자 시작합니다. 욕실 리모델링의 공사 시공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견적을 놔두고요. 이제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한번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만은 시공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 단계 어제 말씀한 것처럼 아파트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큰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지구랑 놔두고요. 욕실 리모델링이 큰 것부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했다 생각하고요. 뭐
흔히 말하는 보양자까지 다 했다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뭐예요? 1번이 볼까요? 철거. 1번이 철거입니다. 다른 뭐 공사도 마찬가지게 철거가 문제입니다. 철거하는데 자 화장실 한 칸을 기준입니다. 한 칸을 기준입니다. 한 칸 제곱이건 뭐두 칸이건. 자 화장실 한 칸의 철거를 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철거. 네, 철거. 반나절? 네, 바로 걸려요. 하루? 왜냐하면 지금 달라집니다. 반나절이냐 하루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 잡아야지. 단가를 참. 일단 생각하고. 우리 일단 그럼 반나절이나 반나절이나 얼마나 잡아야 될까 우리가? 반나절은 돼. 반나절로 잡고 네네. 하루 걸려요. 그거 전부 내리고 쉬우려고. 네, 철거는 보통 한 2시간 잡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빨리 끝내는 거죠? 네. 2시간. 그럼 선생님 말씀처럼 오케이 반나절 오전. 몇 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건 아까 해야 되는데 제가 2시간 한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몇 시부터 시작해야 될까? 9시. 9시부터 시작해야 돼. 출근 다 가. 그러면 9시에서 된다고요? 10시. 11시까지? 네. 10시부터 11시까지. 이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최대한 민원적게 하려고요. 그렇죠. 11시부터 보통 뭐냐면 보통 3교대 하신 분의 이런 분들은요 퇴근하고 어쩌고 씻고 어쩌고 하면 몇 시예요? 거의? 그치? 네, 11시에 12시 사이에요. 그때 드드드 하면 어쩐다고요? 난리 나. 몇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요? 2시. 2시간 안에 끝내야 돼. 한 칸. 이번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치우고 이런 것은 별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다만 하는 것도 별거라고 하는 건데 2시간 안에 끝내야 돼. 한 칸이. 실제 일한 시간은 2시간 정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사사사사삭 해버려야 돼. 좀 시끄러워도. 그러면 2시간이면 몇 사람이 2시간일까요? 두 사람. 네? 두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이 하는데 2사람이 필요합니다. 2인 1조에. 네. 요즘엔 현장 안 합니다. 현장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단가니까 우리 좀 견적이니까 얼마 줘야 되죠? 2명? 네. 이 양반 누가 공사를 했을 때 얼마 줘야 돼요? 300. 300을 줘요. 하루 일당이요. 줘야 될 거예요. 두 사람 줘야 할 거예요. 몫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하면. 네. 그 사람한테 철거. 35만 원. 50에서 60. 두 사람 50을 줘야 한다고요? 30. 2시간 밖에 일 안 하니까. 결과 그래도 하루 일당은 주는 지금 거예요? 결과 한 사람 쓰는데 20만 원. 20만 원. 네. 그럼 얼마 줘야 돼요? 40. 네. 밥값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그럼 얼마 줘야 돼요? 45? 그렇죠. 45에서 50? 네, 40에서 어쩐다고요? 50 정도? 50을 줘야 돼요. 모르겠네. 그죠? 이제 하나씩 해본 거예요. 뜯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철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했지만 지금 점점 간품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뭐 아무튼 2명에서 40에서 50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줘야 되고요.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좀 더 줘야 되고요. 보통 그냥 기공 1인에 조공 1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기소에서 보통 뭐 요즘 대기소 얼마인가요? 얼마? 20만 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대기소에서 나가서 철거하면 20만 원. 기분이 16이에요. 16. 이게 네. 여기가 16이고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는 더 줘야 아니 되죠. 일반인들이 네. 철거는 힘들잖아요. 네네. 20만 원 줘야 되니까 지금 네네. 그러니까 16만 원 안 가요. 안 간가요? 네. 최소 여기는 어쩐다고요? 25를 줘야 돼 보통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되치고요. 그래서 한 40도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해놓고 그걸 어디다 놔두죠? 버리죠? 앞노를 부릅니다. 앞노를 부릅니다. 네. 배경을 비리비리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가 이걸 다시 공부하기로 했죠? 자, 가장 최소 단위가 얼마라고요? 35. 네, 멜루베? 5회. 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앞노래사한테 저 업체가 많습니다. 뭐라고 전화해야 돼요? 5루베짜리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큰 거 보내고.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쩐다고요? 5루베치 하나 어쩐다고요? 보내주세요. 이해되시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피 중량이 아니라 뭐예요? 부피와 그 다음에 종류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되죠? 그래서 부피는 말 그대로 뭐 5루베짜리 있고요, 10루베짜리 있고요, 뭐 20루베짜리도 있습니다. 자, 5루베가 얼마라겠죠 우리가? 35. 네, 35만 원입니다. 이건 협정 가격입니다. 협정 가격입니다. 이게 다 단합돼 가지고 다 35만 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똘똘 뭉쳐가지고 35만 원. 자, 그건 되는데 그러면 종류별은 뭐냐? 단독이냐? 뭐예요? 혼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만 철거할 때 나무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콘크리트만 이게 뭐 한 종류라는 거예요. 한 종류. 그래서 이런 것은 어쩐다고요? 보통 콘크리트는 보통 뭐 15에서 뭐 20만 원 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부르는 게 나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뭐 10만 원 받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콘크리트나 나무는 다시요. 이분들은 막 혼합 섞어져 있으면 이분들 어떻게 하냐면 큰 분류 창고가 있습니다. 분류 창고 자기들 또 어쩐다고 다 분류를 또 해요. 본인들 또. 그래서 혼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쩐다고요?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그럼 이 양반들은 콘크리트는 왜 이렇게 싸게 받죠? 콘크리트만 왜 싸게 받아요 이분들이? 재사용이 안 되나? 그렇죠. 재사용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콘크리트는 재사용합니다. 자기도 팔아요. 어디다 팔아요? 네? 네, 잡석 회사에 팔아요. 네. 요 앞에 주차장 앞에 뭐 깔렸던가요? 앞에 분쇄하는데. 네, 페콘이요. 그래서 페콘이라고 해요. 페콘.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페콘이라고 해요. 페콘. 폐기물을 어쩐다고요? 콘크리트 만든 것을 뭐라 그래요? 페콘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개서 어쩐다고요? 뭘 만들어요? 이런 잡서를 만들고 얘를 갖다가 또 뭐예요? 팔아요. 팔아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요 정도 요것은 약간씩 회사마다 어쩐다고요? 유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꼭 그냥 무조건 그냥 암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 뭐예요? 콘크리트만 나와요 라고 아니면 나무만 나와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욕실은 뭐예요? 그러면 욕실 나온 것은 저렇게 나온 것은 쓰레기 혼합. 혼합이에요 단독이에요? 혼합이죠. 그래서 짬뽕입니다. 짬뽕. 그래서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그런데 짬뽕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얘는요. 이 나무는요. 그냥 책상에 있는 나무는요. 나무가 이 가구만 버렸어요. 얘만. 뭘까요? 단독. 왜요? 아니다, 얘는 혼합. 필름이랑 붙어 있으니까. MDF입니다. 이거 보통 이 나무가 아니에요. 뭐예요? 얘가 뭐예요? 나무 인착하는 거. 나무 인착하는 거예요. MDF에다가 뭘 붙였어요? 필름을 어쩐다고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MDF 자체가 뭐예요? 짬뽕이에요. 이 MDF 자체가 짬뽕이라. 그래서 어쩐다고 그것은 뭐예요? 호남이에요. 제가 나무라는 것은 순수한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약간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좀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거래를 했는데 요것이 이렇게 했는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차. 요 정도밖에 안 차요. 한 뭐 해봤자 뭐 절반도 안 차요. 어떻게 해요? 그래. 예? 그래도 참. 거래를 끊자? 미리 말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물량이 어쩐다고요? 행주배다. 적다. 알림이 좀 된다. 대신 어쩐다고요? 빨리 빼줄게. 아, 조건. 이리 만약에 노란나 시안놓으면은. 이 롤은 어떤 자기 자산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오늘 빼줄 테니까 어쩐다고요? 나 1원밖에 안 되니까 얼마예요? 그냥 싸게 주라. 싸게 주라. 잘 바꿔하자 그러죠. 이렇게 어쩐다고요? 협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것은 앞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좀 이게요. 근데 웃긴 것이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오르기 어쩌냐면 좀 하면 어쩐다고요? 금방 차버려요. 금방 차버려요. 이쁘게 써야 돼.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쁘게 써야 돼. 네, 이쁘게. 다 물어줘갖고 도구나. 꼬이 다녀봤지. 대고도. 네네네. 철거. 그래서 요걸 차곡차곡 써야 돼요. 네. 차곡차곡. 그래야 어쩐다. 아까 제 전제조건은 뭐예요? 얘는 어쩐다고요? 뭘 한다고요? 부피. 무게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이쁘게. 많이 쌌네. 차곡차곡 많이 쌌어 이. 그래서 가끔 가면 인테리어 업체 가면 막 의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버려버려요. 그럼 어쩐다고요? 금방. 이 금방 뭐 농 같은 거 막 버려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다 분리하고 또 붙잡고 돼야지. 그게 기술입니다. 분해해가지고 네네네. 차곡차곡 놔야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소위 말해서 빵꾸나 많이 나요. 의외로. 이게 여기서 빵꾸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도 제가 말씀 철거도 일종의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철거가 돈 되지 않아요? 네, 돈 됩니다. 철거가 돈이 돼. 왜냐면 그 고물도 나오고. 네. 나도 엊그저께 하는 형님 철거를 한번 따라갔는데. 네네. 그 뭐냐 그 밭에다가 그 도로 표지판 있죠. 네.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기둥 중개하고. 네. 그게 그 표지판이 알루미늄이라고 그래. 비쌉니다. 그거. 예, 그게 뭐 키로당 2천 나왔다고 한 30만 원 벌어. 그걸로만 해요. 그걸로만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철거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요령이 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쓰레기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근데 보니까 뭐 철거할 것이 없어요. 철거할 것이 없어. 그냥 변기 하나 뭐 이렇게 되는 타일 몇 개 이렇게 해도 리모델링이 리모델링 해보니까 그냥 올 철거 두 번 있죠? 올 철거냐 뭐예요? 부분 철거냐 그냥 차라리 전부 다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일 다 합치고 덧방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철거하다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근데 앞날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체안에 이런 것도 버리던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방법은요? 따로 폐기물 값을. 그냥 폐기물 폐기물 버려요? 봉투를 팝니다. 뭐예요? 폐기물 봉투. 산업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팝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있는 동사무소가 있고 없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이니? 조그만 거는요. 이게 자기 창고라든지 있으면 어쩐다고요? 그냥 창고에 놔뒀다 한꺼번에 하고요. 네. 안 그러면 자기 거래처가 있으면 요 업체 있잖아요. 앞놀 업체가 자기들 매장 가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들고 어쩐다고요? 여기 안 쓰고 어쩐다고요? 들고 어쩐다고요? 여기다가 어쩐다고요? 바로 갖다 줘요. 근데 귀찮죠? 입장 맞추면. 그래서